안녕하세요, 황키텍트입니다. 퇴사 2회차가 되다 보니 마치 웹툰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여러 선택들이 좀 더 선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보를 공유할 겸 영상을 찍습니다. 퇴사를 결심하고 나 혼자 일할 때 가장 첫 번째로 고민하는 것, 바로 어디서 일할까입니다. 돈이 많으면 여러 선택지를 자유롭게 검토하겠지만 돈이 제한적이라는 가정하에 후보 장소 몇 가지 장단점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집입니다. 코로나 시절 재택근무할 때 집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경험이 있어서 아시겠죠? 집은 편안함을 제공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셋업도 가능하고 출퇴근 시간도 없고 옷도 편하게 입을 수 있고, 다만 집에서 하는 건 의지력의 싸움이에요. 워크앤라이프의 분리가 힘들고, 즉 씻고 출근하는 의식의 전환이 없어요. 의지력이 떨어지면 침대가 사무실이 될 수 있고 냉장고를 계속 들락날락하게 됩니다. 저도 이 같은 점을 방지하고자 퇴사 1회차 때 7시에는 도서관, 9시에는 집, 12시에는 헬스장, 오후 5시에는 산책, 이런 식으로 분위기 전환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의지력을 유지하기가 힘들었어요. 또 집에 있으면 밥을 집에서 먹게 되는데 비용을 줄이는 장점은 있지만 점심 메뉴에 한계가 있어요. 맨날 라면이랑 만두 먹는 것도 지겹고 나가서 먹기엔 춥고 덥고 멀고 귀찮고, 이러다 보면 먹는 게 부실해집니다. 즉 집을 사무실로 쓰는 건 집에서 공부해서 서울대 갈 수 있을 정도의 의지력이라면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카페, 커피숍입니다. 한때 카공족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었죠. 저렴한 가격에 분위기 있는 음악과 커피향, 인테리어, 적당한 화이트 노이즈. 디지털 노마드로 빙의해서 카페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점이 어마어마합니다. 첫 번째는 노트북으로만 작업해야 됩니다. 모니터를 못 쓰고 듀얼 모니터나 큰 모니터를 못 씁니다. 아무리 작은 포터블 모니터가 있다 하더라도 잠시일 뿐이죠. 불편한 자세와 의자로 척추 건강을 해쳐서 오히려 병원비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화이트 노이즈가 아닌 그냥 노이즈가 되고 물품을 누가 훔쳐갈 수도 있고 오래 있으면 카페 눈치도 보이게 됩니다. 카페는 한두 시간 잠깐 일할 정도이지 여기서 대부분의 업무를 본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실리콘밸리 개발자들도 카페에서 한두 시간 정도만 일했을 거라고 봐요. 한국에서는 차라리 대안으로 공유오피스 1일형 오픈형 공간을 활용하는 게 낫습니다. 서울 기준으로는 하루에 10,000원 정도 하는데 커피숍에서 조금만 더 쓰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세 번째, 공유오피스입니다. 공유오피스의 장점은 비용이에요. 가격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로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카페의 단점들을 모두 상쇄할 수 있고, 현재 2026년 기준 서울 수도권 기준에서는 1인실이 20만원에서 30만원, 2인실은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합니다. 실제로 써봤는데 1인실은 매우 좋습니다. 2인실로 혼자 쓴다고 해도 좁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이 작아요. 그리고 쓰다 보면 단점들이 부각되는데 최대 단점은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통화하려면 나가야 하고 음악도 이어폰 끼고 들어야 되고, 집보다 이런 점들은 훨씬 심합니다. 이게 혼자 일하다 보면 말을 하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회사에 있을 때는 동료들과 말도 많이 했는데 공유 오피스에서는 혼잣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독서실 같은 조용함을 유지하면서 일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추천합니다. 다만 작은 독방에 혼자 계속 있다 보면 정신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비용 때문에 공유 오피스를 들어가실 거라면 꼭 돈을 더 주고서라도 창이 있는 곳으로 가세요. 작은 공간에 햇볕, 창이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감옥이 괜히 감옥이 아닙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나만의 사무실입니다. 나 혼자 쓰는 공간입니다. 단점부터 짚어볼게요. 가격이에요. 공유오피스 2인실 가격의 1.5배 정도, 70에서 80만원 정도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유오피스 1인실 기준으로 보면 약 3배 정도 됩니다. 지식산업센터 중에 작은 호실 분양하는 데가 있고 상가에도 작은 호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서울에 사시면 막히지 않게 역방향으로 수도권 쪽으로 살짝 나오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부동산에서 잘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사무실을 계약해서 사무실에 가보면 정말 방만 있습니다. 횡합니다. 내가 다 준비해야 됩니다. 책상이랑 의자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사야 됩니다. 그래서 꾸미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저것 사나르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왜 여기를 선택했냐고요? 소리를 낼 수 있어요. 내가 원할 때 음악도 틀고 혼잣말도 하고 사무실 안에서 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유튜브도 찍을 수 있고 집중이 안 되면 몇 발자국 돌아다닐 공간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는 공유 오피스에 있어 보시면 압니다. 많은 분들이 공유 오피스에 잠깐 있다가 나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2회차 때 사무실을 선택했고 현재까지는 금액 빼고는 공유 오피스 단점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드릴게요. 혼자 일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점심이에요. 직장 다닐 때는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다양한 메뉴를 골랐는데 혼자 일할 때는 제약이 있습니다. 11시 반에서 1시 사이에는 혼자 자리 차지하면서 밥 먹기가 애매하고 사무실이 집에서 가까워도 집에 왔다 갔다 하기도 그렇고 1인 자리 있는 식당을 찾았다 해도 매번 그곳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선택하는 사무실 주변에 한식 뷔페나 구내식당 같은 게 있는지 꼭 찾아보세요. 있고 없고가 큰 차이를 낼 수 있습니다. 구내식당에 혼자 먹기도 괜찮고 매일 다른 메뉴가 나오니 질리지 않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사무실 선택지의 장단점을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더 알차고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